낙선기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낙선기도 정책통의 뒷모습. 댓글 작업 의혹이 있고 낙선기도 의혹이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낙선기도부터 보시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자료입니다. KBS도 보도했고요. 2016년 4월 9일 총선을 나흘 앞두고 직전이죠. 과거에 이 후보자가 작성한 걸로 추정된다.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목사님의 전원인데 당선기도 낙선기도 명단 만들고 코팅해달라고 부탁하심. 그래서 낙선 대상에 민주당 누구 새누리당은 더 많아요. 왜 새누리당 소속이 새누리당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나? 9명을 썼어요. 보도에는 의원 실명들이 돌아다니지만 저희는 그분들은 뭔 죄입니까? 그래서 가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하람 의원실 자료입니다. 이해운 지명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김구식 교수님, 예. 기도 좀 많이 하십니까 요즘? 예, 자주 합니다. 기도,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그러긴 저희 가족들, 가족들, 그렇죠? 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대개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합니다만 네네. 우리 어머님 노모가 계시니까 그렇죠. 어머니 건강, 건강하시게, 그다음 우리 가족들 건강, 가족들 건강. 그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죠. 네.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송파 병에 대한 예. 번영.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건 어떤 것들을 갈구하고 또 부탁하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는데 저는 누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낙선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저주 아닙니까? 저주. 예전에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던 인형에다가 바늘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저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신앙의 힘을 빌려서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고 또 이해운 후보자께서 지금 드러나는 모든 논란이나 의혹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돈 모아서 정말 온갖 수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부를 축적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청년 인터넷에 그렇게 우리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상처를 받을 정도의 욕설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저렇게 누군가는 떨어지길 바라는 낙선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물론 네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주위에서 인생 살다 보면 느끼는 게 간혹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 무통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무통형.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도 그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인터넷에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그건 거의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욕설이 상대방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 무통형 인간의 특징은 상대방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주위 사람이 자기를 비난해도 자기도 그 고통을 못 느껴요. 대단한 멘탈이죠. 오래 사실 겁니다. 되게 무통형 인간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편하게 살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네, 스트레스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낙선기도 하는데 더 웃긴 것은 그때 자기 당이었던 새누리당 후보를 더 낙선하라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고 그분들 지금 실명이 거론되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역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정말 우리 이해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보면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게 놀랍고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그리고 개인 한 분 인간에 대한 연민마저 들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이해운 지명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비망록이 천하람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 뭐 다른 다양한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당선 희망자와 낙선 희망자를 달라. 그럼 목사님이 그걸 기도해 주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또 적어서 주었다. 코팅까지 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낙선기도.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통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의 주변인과 나의 어떤 마음의 평온 이런 거를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 감정과 복수심으로 하면 정말 내 마음이 지옥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복수심으로 정치하면 꼭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 내 마음의 지옥 속에서 아직도 저는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탈출하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생각한 건 하나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소위 기도발은 잘 뭐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이름들을 보시니까. 예, 이름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당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명단 중에 예. 당선 많이 됐습니까? 아니 당선인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낙선인 중에서는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기도발을 안 들었다. 이게 원래 성경적인 원리에서 접근해 보면 예, 남에게 하는 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안 되게 하는 저주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랬나 봐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예,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아까 제가 이제 복수심, 감정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네. 뭐 새누리당 그 명단은 차치하고라도요. 아니 민주당에 거론되는 그 의원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분들을 낙선하기를 기도했을까? 좀 푸셨으면 좋겠다. 거론된 그분들하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혼 후보자가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천하람 의원이 뭔가 그래도 현역 의원인데 그리고 개혁신당의 3명 의원 중에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겠죠. 그리고 청문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19일 월요일 청문회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진전된 내용 가지고 질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청문회에 임할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안 썼다, 쓴 적도 없다라고 계속 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19일 날 있을 청문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망록, 그러니까 후보자가 직접 메모 형태로 썼던 어떤 문서를 의미하는 거죠. 천하람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거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해훈 후보자는 그 비망록 자체를 쓴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낙선 기도 리스트 이름을 보니까 잘 되신 분이 있네요. 더 잘 되신 분이. 장관 되신 분도 있고 지사 되신 분도 있고 아유, 장관 되신 분이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자, 비망록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해훈 후보자 아마 권사일 겁니다.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훈 후보자 그러한 뭐 간증 그런 것들 그 어떤 신문에 연재됐던 18번이나 그 연재가 됐어요. 그 간증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4대째 예수 믿는 그러한 집안이고요. 그다음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셨고 뭐 그런 이야기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훈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도 그다음에 영국에서 잠깐 교수했었거든요. 그때도 공부보다도 더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런 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그 장관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정치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공천을 못 받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2020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 2024년 그때 중구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달라는 갈렙의 심정으로 중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는 기도가 일상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내용이야 모르겠고 이럴 때 당선해달라 저 사람 미우니까 낙선시켜달라 그렇게 계속 기도를 갖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내 뜻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해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고요. 저게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결국은 저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태까지 자신의 소신을 어겨서면서까지 이렇게 그게 뭐라고 장관이 뭐라고 그 예산처 장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일이 참 무섭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충고 드리는데 청문회에서 천하람 의원에 의해서 저런 비망록 메모가 공개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비망록 자체를 쓴 사실이 없다라고 이해훈 후보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하람 의원은 공개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뭐 궁금증, 양태준 변호사님, 법적인 궁금증, 그냥 개인이 에휴 속으로 아유 저 가서 또 떨어져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하람 의원은 본인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줘서 같이 했으면 뭐 불법 선거 운동이다 라는 의견을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양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이분을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입장인데 자꾸 이런 의혹이 나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사실 뭐 자기 속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저주하거나 누굴 잘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막 뭐 저주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저주 자체는 비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또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목사님 또 목사님이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에 그 낙선이나 당선 명단에 있는 분들의 뭐 선거 구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걸 법적으로까지 뭐 따지거나 뭐 기도했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낙선 명단에 특히나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 그 타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 인사보다 같은 당이었던 새누리당 인사가 더 많았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낙선 명단,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이런 식의 저주하게 되면 늘 그 업보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살 맞는다고 하는데요. 살 맞는다. 네, 이 살이 그대로 이게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낙선 명단 분들이 더 잘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소망은 뭐 이혜은 후보자가 안 썼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만 쓰셨다고 하면 여기 계신 패널 분들님도 써주시면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직 안 나와서요. 이 후보자 입장 나오면 반박 나오면 저희가 곧바로 충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청문회에서 한번 다퉈봐야 될 의혹으로 보이고요. 이 댓글 작업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라는 의혹과 녹취록이 함께 터졌습니다.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무척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라는 본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라고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수사하는 게 마치 봐주게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댓글 대응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보좌진은 의원의 지시대로 보좌직원 다수가 댓글 작업에 동원됐다. 무혐의 판단 받기 전까지 진행됐다. 지시를 안 따르면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지명자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상처받은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취가 나왔으니까요. 드루킹 때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댓글 부대에 댓글 조작 작업을 보고받은 사실이 특검에 의해서 드러나서 당시 닉네임 바둑이를 썼던 김경수 전 지사가 감옥 갔다 왔어요. 대법원 확정되고. 이거는 도의적인 문제입니까? 합법과 불법의 문제입니까? 글쎄요, 이게 그 보좌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량의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그 정량평가도 정성평가도 좀 네, 있군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와 저는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왜요, 의원님? 아니 보좌진들이 이를테면 입법,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임위 활동이라는 게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보좌진들의 어떤 그 협력 없이 의원이 어떻게 혼자 독자 생존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함께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댓글을 왜 안 달았냐? 댓글의 내용까지를 이렇게 적시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그 보좌진들의 고급 인력들을 그렇게 소모한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통화, 뭐 지시 이 끝에 보좌진들이 어떤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의원의 뜻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혐의가 있어서 수사받게 되거나 혹은 무혐의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런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여론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김경수 그 전 지사의 사건처럼 드루킹 때처럼 막 매크로 돌려가지고 막 대량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좌진들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조차도 굉장히 부적절한 지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자체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인턴 직원에 대해서 그 통화하면서 야야 했던 그 내용도 이제 본인이 언론에 대한 기사나 또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댓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언론이나 여론이 본인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게 신경을 썼다면 왜 삶은 이렇게 살아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 시절에 인력 교체가 잦았다라는 지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면 12년이죠. 총 87명의 보좌진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57명, 65.5%가 1년을 못 채웠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국회 전체 평균보다 10명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보좌진을 향한, 인턴을 향한 이른바 갑질 의혹, 녹취가 공개됐었죠.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이 녹취와 아까 그 통계, 피디님 통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총 87명이라는 것도 그건데 이 중에 57명이 1년 이상을 못 채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이례적인데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실에 최대 9명까지의 이제 보좌진을 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이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고용과 해고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 의원 변기,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갑질 이런 것들이 다 이 국회의원이 그 9명의 이른바 그 월급을 받는 고용된 피고용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 하늘처럼 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래도 과거에 제가 알기로 의원회관의 보좌진들은 그 국회의원과 동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이 정치를 배우고 정치를 훈련하면서 정치적 꿈을 키워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보좌진들에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는 존댓말을 쓰는 분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말하고 욕설하고 모욕하고 고함치고 이렇게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의 평균 그 이직률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저 야야라고 하는 저 충격적인 녹취가 나왔을 때 이해운 본인 후보자께서 그 욕설을 누구한테든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사람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못하고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원회관실의 잦은 그 면직과 그다음에 교체라는 게 바로 그 의원회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갑질 행위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수치만 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혜원 후보자는 무통형 인간이시다. 상대방의 고통을 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모르고 또 주위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이혜원 후보자를 비판하면 또 언론을 찾아봐가지고 저를 얼마나 또 저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회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페이가 높고 자부심을 가지고 버틴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정말 우리가 되돌이켜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문식 교수님의 또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두고도 뒷말이 많죠. 특히나 조사 끝나자마자 타이밍 절묘. 정부 용산구 아파트 전입신고했죠. 그리고 로또 당첨됐죠. 근데 그 사이에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 종료 다음 날 장남이 용산구 아파트 전입신고. 그리고 혼인신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아니나 조사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퇴근했다 이 말이죠. 오늘 출근길 이 의혹 물어봤습니다. 부정청약 조사 직후에 장남 분가한 거 맞으실까요? 그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실업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청약시 부양 가족에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미혼이었다라고 강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이혜훈 후보자 장남이 결혼식한 게 2023년 12월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펜타스 청약 신청한 게 7월 29일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혼인 신고는 지금 저기 보니까 작년이면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저 집은 결혼식 해놓고 1년 반 뒤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부들도 있기는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아파트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전입 신고 저 지금 뭐 이혜훈 후보자는 실업자 운운하지만 어떻게 실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주택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아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5조 2항에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강행 규정입니다. 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긴 이야기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부정한 청탁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 아파트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정식으로 그 미혼인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랬으면은 그 아파트 당첨 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분명히 한 명이 그 뭐 당첨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 그 권리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권리자한테 저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의 입장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